안녕하세요. 세상을 이해하는 즐거움,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입니다. 연말이 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시상식입니다. 올해도 아마 다양한 방송이나 또 연예계의 어떤 시상들이 잇따를 텐데요. 그래서 연말에 인기를 끄는 드라마가 또 수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인기를 끄는 드라마 제목이 연인인데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초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조선시대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정말 그 작품,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영화가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 그런 걸 보면 시대를 넘어서도 인기를 끄는 이야기의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선징악적인 요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안티히어로물들이 인기를 얻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또 인류 최초의 이야기들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었을까요? 물론 아주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비교적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야기의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는 책은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시대의 이야기 구조가 이 시학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이야기의 구조, 그 시초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해하는 즐거움,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지식과 이슈의 바다에 뛰어든 항해사 송하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통해 살펴보는 비극의 탄생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같이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곡은 윤종신의 노래 너의 결혼식으로 시작합니다. 몰랐었어 네가 그렇게 예쁜지 웨딩 드레스 하얀 네 손엔 서글픈 부케 수줍은 듯한 내 미소 이해할게 너의 부모님 말씀은 지금 보니 네 옆에 그 사람은 널 아마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넌 잊을 수 있니 그 맹세 마지막을 함께 하자던 울었잖아. 촛불을 켜고 무엇도 우릴 갈라놓을 순 없다고. 세상
널 맡긴 거야. 이 세상은 잠시뿐인 걸. 하지만 넌 잊을 수 있니? 그 맹세 마지막을 함께 하자던 울었잖아. 촛불을 켜고 무엇도 우릴 갈라놓을 순 없다고. 잠시 잊어도 돼. 널 맡긴 거야. 이 세상은 잠시뿐인 걸. 세상 그 누구보다 난 널 알잖아. 숨겨라 너의 비밀, 너의 꿈. 나를 보지마. 지금 네 모습에 우는다. 난 지키고 있을게. 촛불의 약속 괜찮아. 너는 잠시.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지식과 이슈의 바다를 건너는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바다에 뛰어든 항해사 송하진입니다. 함께 들으신 첫 곡은 윤종신의 노래 너의 결혼식이었는데요. 윤종신 씨의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또 너의 결혼식이 슬픈 중에도 또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골라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시학은 그 당시 시대의 시, 그러니까 운율을 가진 글쓰기 장르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시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라기보다는 현대의 이야기극에 좀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외형적인 운율이나 리듬 이런 구조보다는 오히려 이야기 자체의 구조와 또 거기에서 또 활약하는 주인공들의 특징에 대해서 깊이 다루었습니다. 우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서 비극이라는 장르가 나오는데요. 이 비극은 꼭 슬픈 감정이 들게 하는 어떤 그런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좀 진지한 극의 형태를 띠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시약에는 비극과 희극 두 가지 장르가 나오는데요. 그 시대의 희극은 광대가 당시에 어떤 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했던 그런 장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장르가 아닌 그런 모습과 대비되는 이야기로서 비극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는 희극 안에서도 진한 어떤 파토스를,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요.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다 진지한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야기에 지적인 자극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이 당시 코모이디아라고 불렸었다고 씁니다. 아마도 이것이 코미디라는 지금의 이제 말의 어원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작중 인물들이 행동한다라는 뜻에서 행동하다라는 말인 드란에서 드라마라는 말이 나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에서 플롯을 통해 이야기 구조를 그리고 주인공의 특징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음악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오실 노래는 김성호의 노래 회상, 그리고 구창모의 노래 희나리를 임영훈 씨가 부르는 버전을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때론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한두 번 원망도 했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부끄럽진 않아. 너무 내 맘을 아프게 했지. 서로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아쉬웠었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소.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소. 내게 무슨 마음에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되새가기 싫어하는 희나리 가소. 키 올려주세요. 키 하나 올릴게요. 내게 무슨 마음에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되새가기 싫어하는 희나리 가소. 되새가기 싫어하는 희나리 가소.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마이 FM 91.3MHz 새로운 지식과 이슈의 바다를 건너는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바다에 뛰어든 항해사 송하진입니다. 김성호의 노래 회상, 그리고 구창모의 노래를 임영웅이 부른 희나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구조, 비극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통 고전에서 비극의 주인공들은 이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의 주인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덕과 정의에서 월등하지는 않으나 악덕과 비행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과실 때문에 불행에 빠진 인물.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히나 이 비극의 주인공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이디푸스가 있는데요. 오이디푸스 이야기라는 이제 스토리가 있죠.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모를 떠나서 목동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고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그 목동들의 손을 떠나서 여행하던 중에 자신의 친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시비 끝에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진짜 고향인, 떠나왔던 고향인 테바이를 구해낸 후에 자신의 친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된 후에 절망 끝에 자신의 두 눈을 찔러 실명케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이디푸스는 나름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네. 고향을 떠나서 혼자 여행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엔 예언대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스스로의 어떤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운명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연민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라서 사람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지만 이렇게 어떤 운명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안타까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살펴보면 오이디푸스가 그렇다고 완전히 착하거나 완전히 실수가 없거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길에서 이제 시비 끝에 그를 죽인 것은 그의 완벽하지 못한 성급한 그의 성품과 또 잘못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민의 감정은 부당하게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볼 때 환기되며 공포의 감정은 우리와 비슷한 자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볼 때 환기된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의 어떤 부당한 처지와 또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빠지는 불행을 보면서 사람들은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공의 성격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에서 이 주인공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그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마르티아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어진 운명 같은 것이나 무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공으로서 이 연민을 느끼거나 혹은 이후의 이야기 진행을 통해서 또 그를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 중에서 주인공의 하마르티아가 드러난 것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유명한 드라마들 중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가장 히트했었던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어떨까요? 우영우는 천재적이죠.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변호사 시험도 그렇게 합격한 사람이지만 또 자신이 선천적으로 얻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집착이 심한 그런 주인공입니다. 또 비슷한 이번에 검사 출신을 찾아볼까요?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의 황시목 검사는 어떨까요? 그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또 일하는 사람이지만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잘 이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인공의 하마르티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유진초이, 유진초이는 어떨까요? 이 미 해병대 장교로서 승승장구하는 인물이지만 이 천민 출신이라는 그런 어떤 출생의 한계를 또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또 그의 상대 역인 고혜신은 반대로
이 양반가의 규수이지만 험한 독립군의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이 드라마라는 것을 알고 그 드라마를 보지만 이 허구 속의 인물들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중에서 선우정아가 부른 노래 상상, 그리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중 백지영이 부르는 노래 See You Again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맘속 평선 파도에 손등 고래 날개처럼 하얗게 신기한 그림처럼 Beyond my dreams.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나만의 상상 속엔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노을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See your eyes, see your face. 자꾸 가슴이 뛰어서. See your face, see your eyes. 맘에 품은 걸 알았죠. 내가 살아온 세상 어느 순간보다 더 소중해서 그댈 둘러싼 시간뿐 모두 다 한 조각 공기처럼 간직했죠. 너무나 아파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 서대문 매거진. 개성 가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대문 매거진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마이 FM 91.3MHz 새로운 지식과 이슈의 바다를 건너는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바다에 뛰어든 항해사 송하진입니다. 함께 듣고 오신 노래 선우정아 씨가 부른 상상, 그리고 백지영이 부른 See You Again 듣고 오셨는데요.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서 다루는 하마르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마르타는 주인공의 결점, 그 결점을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주인공의 상황에 연민을 느끼거나 동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다음으로 알아볼 개념은 휘브리스입니다. 휘브리스는 어쩌면 비극이 정말 비극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주인공의 특징인데요. 주인공의 오만과 자만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던 주인공을 바닥까지 밀쳐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휘브리스입니다. 휘브리스는 오만이나 또 자만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다시 또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아까 이제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국가를 구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는 이 자신의 이제 고향인 테바이를 위협하는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고 이것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자로 칭송받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 그에게 아마 뭐든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오만이, 어떤 자만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고대 사람들은 누구든 신보다 높은 자가 되지 못하고 또 완벽이라는 것에는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든지 주인공이 최악의 경우만 당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고구마 전개라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만 있다면 사실 그건 드라마라기보다는 다큐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은 작은 열매나 또 성공들, 그것이 쌓아올린 성취가 계속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이후에 찾아올 또 다른 운명을 예감하면서 이야기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것 같이 보일 때 가장 놀랍게 생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같아 보이더라도 너무 급전개되거나 비약이 심할 때 그 이야기에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살짝 약간의 스포일러이긴 하지만 또 작년에 유행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트럭 사고 같은 것이 좀 그런 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사고가 트럭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계획해서 그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장치들은 인과관계를 너무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죠. 그래서 좀 비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의미하는 말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번역하면 기계적인 신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이야기 구조 안에서는 이 이야기가 진전되다가 이렇게 쌓이고 쌓이는 어떤 갈등들이나 문제들을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해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비판받고 그러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결국 우리는 이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연민과 공포를 느끼고 그 연민과 공포가
적절한 인과관계와 또 적절한 어떤 이야기 구조 속에서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마음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하나하나 한 겹 한 겹 쌓여가다가 마지막에 결말을 통해서 지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마음의 정화, 그리고 억압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급전개, 또 사이다 전개를 원하는 세상이기도 하기에 카타르시스가 기존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스펙타클한 전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현대 삶의 복잡하고 답답한 측면들이 극적으로 해소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바람이 반영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그룹 퀸의 노래 I Want to Break Free, 그리고 그룹 아바의 노래 The Winner Takes It All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I want to break free. I want to break free. I want to break free from your lies. You're so self-satisfied. I don't need you. I've got to break free. God knows I want to break free. I've fallen in love. I've fallen in love for the first time. This time I know it's for real. I've fallen in love. Yeah. God knows I've fallen in love. It's strange, but it's true. Hey, I can't get over the way you love me like you do. But I have to be sure when I walk out the door. Oh, how I want to be free, baby. Oh, how I want to be free. Oh, how I want to break free. But life still goes on. I can't get used to living without you by my side. I don't want to live alone. Hey, God knows, got to make it on my own. So baby, can't you see? I've got to break free. I've
wanna talk about things we've gon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history. I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r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That's her destiny. I was in your arms, thinking I belonged there. I figured it made sense, building me a fence, building me a home, thinking I'd be strong there. But I was a fool, laying by the rules. The gods make wrong with ice, their minds as cold as ice. And someone way down here loses someone dear.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has to fall. It's simple and it's plain. Why should I complain? But tell me, does she kiss like I used to kiss you? Does it feel the same when she calls your name? Somewhere deep inside, you must know I miss you. But what can I say? Rules must be obeyed. The judges will decide, the likes of me abide. Spectators on the show always stay alone. The game is on again, a lover or a friend, a big thing or a small, the winner takes it all. I don't wanna talk if it makes you feel sad, and I understand you've come to shake my hand. I apologize if it makes you feel bad, seeing me so tense, no self-confidence. But you see, the winner takes it all. The winner takes it 여러분은 서대문 마이 FM 91.3MHz 새로운 지식과 이슈의 바다를 건너는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 함께 하셨습니다. 퀸의 노래 I Want to Break Free 그리고 아바의 노래 The Winner Takes It All 함께 들으셨는데요. 오늘 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몰입하게 되는 이야기를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의 기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심 가지게 되는 또 주목하게 되는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좀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은 우리 사회가 어떤 기승전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기에서부터 승승승승 이렇게 계속된 쾌감만을 원하거나 혹은 바로 결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원하느냐를 살펴보면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을 또 반추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무엇이든 답답한 것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적인 자극이나 감정의 승화보다는 눌렸던 응어리가 풀어지고 억압된 것이 해방되는 감정의 배출구를 찾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사회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 가지는 이야기들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관심 가진 이야기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이 또 울고 웃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 힘이 있다는 것도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또 믿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식과 또 이슈의 바다에서 다시 집으로 또 저 항구로 돌아가면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부를 노래는 이상은의 노래 공무도화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